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최근에 재수 입학 상담을 되게 전화도 오고 학원에 방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재수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과 조언 몇 가지 오늘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 성적표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아이 성적으로 재수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성공시켜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시는 것 같기도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 안에는 아이에 대한 못 믿어움이 살짝 들어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아이가 고3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아이들 속에 보면 가끔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긴 했는데 아이의 어떤 수학적인 재능은 충분해서 재수 1년 동안 해서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첫 단추만 잘 끼우면 1년이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도 최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시험 전까지는 상승세였다가 수능 시험 날 폭망하는 이런 케이스에 부모님들이 불안감을 많이 갖는 경우죠. 이 학생 안에서도 정말 우연적인 이유로 실패한 학생들도 꽤 많고 그런 학생들은 재수하게 되면 확실히 덜 흔들립니다. 한 번의 실패가 크게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학생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능날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깡을 재수하면서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요. 공부 습관도 안 좋고 고집만 세고 믿음이 안 가는 우리 아이, 이런 학생들도 성공 가능성을 많이 의심하시잖아요. 재수라는 건 일단 말이 나오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제 독려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공부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학원 전체의 분위기를 최대한 공부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갑니다. 이러면 주변의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나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공부에 재미가 붙어요. 그리고 선생인 제가 애정과 관심을 끊임없이 주면서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고2 때까지는 잘했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은 살짝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고2까지는 그냥 친구들만 경쟁 상대였죠. 근데 고3이 되면 고3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되는 재수생이 경쟁 상대죠. 근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재수생이 됐으니까 그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차례죠. 고3이 돼서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제자리를 찾은 거고, 재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번 정도 공부를 더 하게 되는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아이도 유리한 입장에 선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잘 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수능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수능과 같은 형식과 출제기간이 같은 6평과 9평도 꽤나 중요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청만 잘 보고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를 잘 못 푼 학생들의 특징은, 과거의 기출문제를 꽤나 많이 반복했던 학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잘 봅니다. 왜냐면 교육청 모의고사의 모든 내용들은 수능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바꾸거나 약간의 형식만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돌려본 학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느낌이 팍 와요. 그러니까 잘 보게 되는데,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22~23문제 정도는 일반적인 문제인데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들은 신유형이죠. 그러니까 수능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그걸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개념이 약한 학생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청은 잘 보고 평가원을 못 본다는 학생들은 개념이 탄탄하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에서는 그런 개념을 끝까지 이해하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되어야겠죠. 고평 때는 2등급인데 수능에서는 4등급이 됐어요. 이런 학생도 또 많죠. 수능 시험 날은 낯선 공간, 낯선 사람, 그리고 중압감까지 있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을 긴장시켜요. 이런 날은 잘 보려면 자신의 평소 리듬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런 중압감 속에서 자신의 평소 실력을 발휘하려면 평소 실력이 탄탄해야 되죠. 어떤 학생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났다? 공식은 구구단같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생각이 안 났다는 건 공식이 그만큼 나의 머릿속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반복 훈련이 부족한 학생이었던 거죠. 그럼 해법은 뭘까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외웠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개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수능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조금만 위기가 오면 평정심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어 때 멘탈 나가고 수학도 망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재수하면서 이런 부분 수능날 돌발적인 상황, 돌발적인 마음이 들 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하는 훈련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수능 잘 볼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나마 수능 전에 아이가 완연한 상승세였으면 수능 잘 볼 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전에 이미 성적이 들쭉날쭉 한다거나 약간 정체기를 맞으면 수능 잘 보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을 잘 볼 줄만 알았던 부모님들은 수능날 저녁에 정말 깜짝 놀래거든요. 그리고 수능 잘 볼 줄 알았던 그 기대 때문에 수시를 굉장히 높여서 쓰셨잖아요. 그리고 정시를 원서 접수를 하려다 보니까 수시 때 원서 쓴 대학과 너무 갭이 크죠. 올해는 수시 원서를 쓸 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수시 때 최대한 욕심을 낮추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는 약간 웃음이 나는데 저는 제 학원을 PR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는요, 초대형 입시학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연 한 반에 수십 명, 거의 100명에 가까운 학생이 있는 학원도 있다고 해요. 거기서 수업 중에 질문이 생기면 손 들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1000명 이상이 있는 학생에서 저녁에 자습 시간에 2명의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수시나 정시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1대1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아이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수학 과목이 모의고사 때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매주 체크받고 안 하면 열심히 하자고 독려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인 여러분이 우리 아이의 학습 상황을 시시때때로 궁금할 때 전화해서 상담을 하고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요즘 슬럼프인 것 같은데 눈치채고 적절한 위로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너는 지금부터 과학은 요렇게 학습을 두세 달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학습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학원이 내실 있고 가성비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수학학원이 그런 학원입니다. 우리 아이는 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고집이 세니까 선생님이 잘 설득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설득 많이 하죠. 근데 고집이 센 아이는 사실 제가 잘 꺾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방에 그 학생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조여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내세운 논리가 실제로 시험 보거나 이럴 때 결과로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을 조금씩 지적해주면 학생도 제 진심이 통하면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학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시스템이란 말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시스템이란 말은 보통 큰 학원에서 적은 수의 교직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통솔하기 위한 제한이 있는 장치로서 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재수 1년 동안에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겠다라는 학원의 프로그램은 잘 갖춰줘야 되지만 저는 아무래도 학원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의 아날로그적인 관심과 관찰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저희 수학의 바다의 학원에 와서 많이 상담을 하시죠. 오늘은 재수 상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이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제 의견들 전달해 드렸고요. 일단 수능 이후에 상당히 위축되신 것 같은데요.
재수라는 건 또 하나의 희망을 갖는 일이니까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먼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